조정의 깊숙한 곳, 굳게 닫힌 옥자 뒤편에서 임금의 탄식이 메아리 쳤다. 어찌 일이 썩었단 말인가? 구평골, 구평골. 대체 얼마나 더 백성을 쥐어짜야 성이 찰겐가? 상소문은 붉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임금의 손은 경로에 떨리고 있었. 구평골 태수의 탐욕은 이미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었. 당장 암행어사 박문수를 부르라. 날카로운 어명이 권란을 울렸다. 젊고 용맹한 박문수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궐로 달려왔. 임금은 굳은 얼굴로 박문수를 맞이하며 손수 붉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상소문을 건네주었다. 보라, 박문수, 저 탐관오리들의 죄악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었으니 경이 직접 구평골에 자맹하여 저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 박문수는 상소문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곳곳에서 찢겨진 백성들의 절규, 피로 쓴 듯 붉은 글씨는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끓어오르는 정의감의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주먹을 쥐었다. 폐하 염려 마십시오. 친 박문수. 기필코 폐하의 뜻을 받들어 구평골의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겠습니다. 단단한 맹세를 가슴에 품고 박문수는 새벽 어둠을 틈타거를 나섰.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낡은 옷과 삿갓으로 변장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조정관리가 아니었다. 오직 정의를 향한 뜨거운 심장만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 등 뒤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쳤지만 박문수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구평골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뒤를 밟는 그림자 하나, 그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 험준한 산길, 예상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었.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듯한 좁은 길들이 이어졌. 며칠 밤낮을 걸었너의 여정. 지친 박문수는 잠시 낡은 서원 앞에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무너져가는 기와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 임육한 분위기가 감도는 서원은 마치 버려진 폐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할 곳은 이곳뿐이었. 박문수는 망설임 없이 서원 안으로 발을 들였. 서원 안은 더욱 임침하고 습했다. 기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버려진 서책들이 널브러져 있고 거미줄이 낡은 기둥을 휘감고 있었. 임산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 구석. 박문수의 눈에 낡은 부채 하나가 들어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희미하게 매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낡은 부채에서는 섬뜩하면서도 기묘한 기운이 흘러나왔.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박문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서원 바깥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함정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가? 긴장감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부채를 집어들었다. 부채를 펼치는 순간 귓가에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 하지만 서원 안에는 그와 부채, 그리고 서원 밖의 정체불명의 시선뿐이었다. 혼란과 의혹 속에서 박문수는 부채를 품에 숨기고 서원을 나섰.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등 뒤에 남은 싸늘한 감촉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드디어 구평골 고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혹한 광경이었다.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었고, 병들어 쓰러진 노인들은 길가에 버려져 신음하고 있었다. 활기 넘쳐야 할 저작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수의 수하들은 칼을 차고 거리를 활보하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구평골은 이미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옥 그 자체였다. 분노에 휩싸인 박문수는 주막으로 향했다. 하지만 주막조차 임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그림자처럼 숨죽이고 있었다. 방에 들어선 박문수는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들었다. 그때 부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며 작고 애절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고맙습니다. 저를 데려와 주셔서. 제 이름은 효령. 이 고을에 억울하게 죽은 홀령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 효령의 마지막 말은 박문수의 귓가에 맴돌며 깊은 밤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주막 방 안은 촛불 하나 없이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박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품속의 부채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효령의 애절한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구평골의 참상은 이미 눈으로 확인했지만 효령의 존재는 이 고을에 드리워진 어둠이 단순한 탐관오리의 횡포를 넘어선 더욱 깊고 뿌리 깊은 악의 그림자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박문수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주막을 나섰다. 초췌한 행색으로 저작거리를 거닐며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병든 노인들의 신음소리, 활기를 잃은 텅 빈 상점들, 구평골은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백성들은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혹시 이 고을 태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낡은 국밥집 노파에 말을 걸었다. 노파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문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모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싸늘한 침묵만이 무거운 그림자처럼 박문수를 덮쳐왔다. 백성들은 태수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두터운 침묵의 장벽.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낡은 서원을 찾았다. 어제 소나기는 거짓말처럼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서원은 여전히 임산하고 버려진 모습이었다. 강당에 들어서자 품속에서 부채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셨군요. 암행어사님, 효령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군요. 박문수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부채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렇소, 효령. 자네의 목소리가 들리오. 자네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아는 것이오? 효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고 슬픈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본래 이고을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태수 조태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 혼은 이 부채에 깃들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암행어사님, 당신에게서 정의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고을 백성들을 탐관오리들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세요. 효령의 슬픈 이야기에 박문수는 가슴 깊이 분노와 연민을 느꼈다. 효령, 안심하시오. 내가 반드시 자네의 억울함을 풀고 이 고을의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겠어. 자네는 나를 도울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저는 이 고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봐 왔습니다. 태수, 조태수의 악행, 그놈들의 숨겨진 비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효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떨려왔다. 그날부터 박문수와 효령은 밤마다 서원에서 만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효령은 부채 속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박문수에게 낱낱이 전해주었다. 태수, 조태수의 탐욕스러운 행각, 악독한 수법, 그리고 그를 돕는 악당들의 이름까지 효령의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자세해. 박문수는 효령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밤에는 변복을 하고 태수의 관아 주변을 살피고 낮에는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익명의 편지를 주막방에 남겨두고 사라졌다. 편지에는 태수의 악행을 고발하는 절절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수의 횡포, 가혹한 세금, 강제로 빼앗은 토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읽으면 읽을수록 박문수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하지만 태수 조태수의 감시망 또한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다. 관아 주변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저작거리에는 태수의 수하들이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감시했다. 박문수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시선, 점점 더 조여오는 압박감, 위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효령은 다급한 목소리로 박문수에게 경고했다. 위험해요. 테스가 암행어사님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밤 관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효령의 말에 박문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수가 반격에 나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태수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태수의 감시망을 뚫고 결정적인 증거를 어떻게 효령의 경고는 뇌성병력처럼 박문수의 귓가를 울렸다. 태수가 암행어사의 정체를 눈치챘다. 더 이상 숨어서 수사할 시간이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박문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면 돌파뿐이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결심했다. 태수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저 탐관오리를 단죄하리라.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주막 주인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내일 저작거리 광장에서 원통함 호소대회를 열 것이요.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막 주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박문수의 강렬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 밤이 되자 주막 주인은 숨을 죽인 채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 내일 저작거리 광장에서 원통함, 호소, 대회, 작고 떨리는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오랜 침묵에 짓눌려 있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 원통함 호소대회.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기대감이 고을 전체를 덮쳐왔. 태수 조태수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관아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고 태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 암행어사, 드디어 쥐덫에 걸렸구나. 태수는 싸늘하게 웃으며 악독한 계획을 세웠. 내일 저작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은 모두 본보기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다른 놈들이 감히 나에게 덤빌 생각을 못하지. 드디어 원통함 호소 대회 날이 밝았다. 저작거리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품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억눌렸던 울분이 끓어오르고 있었. 광장 한가운데 높이 세워진 단상 위로 박문수가 늠름한 모습으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부채가 들려 있었. 백성 여러분, 저는 조정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박문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순간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 암행어사,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의 등장에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저는 폐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 구평골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인해 이미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박문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아에서 우르르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관군들은 광장을 에워싸고 백성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날을 겨누었. 태수의 명령이었다. 저 가짜 암행어사를 당장 체포하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은 모두 매질하여 쫓아내라. 저놈이 암행어사라고 사칭하는 역적이다. 당장 체포하라. 관군 대장이 칼을 빼들고 소리쳤다. 관군들이 박문수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 절체절명의 순간 박문수는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힘껏 펼쳤다. 효령 부탁한다. 순간 광장에 강렬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회오리 바람처럼 맹렬하게 불어닥친 바람은 관군들을 휩쓸고 모래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렸. 관군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휘청거렸고 칼과 창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바람 속에서 섬뜩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 효령의 마법이 발동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문수는 단상 위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백성 여러분, 저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탐관오리들입니다. 저태수, 조태수는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세금을 착취하고 토지를 강탈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여왔습니다. 박문수의 외침은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법의 바람을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효령의 마법은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부채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은 마치 영사기처럼 과거의 장면들을 광장 하늘에 비추기 시작했.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장면, 억울한 백성들이 매질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심지어 태수가 비밀스러운 방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펼쳐지는 과거의 진실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 분노는 격렬한 함성으로 변했고 침묵은 거대한 외침으로 터져나왔다. 탐관오리 물러가라. 조태수를 처벌하라. 분노한 백성들이 관군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변하자 태수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저 역적놈을 당장 잡아들이고 저 미친 부채를 빼앗아라. 저것은 요물이다. 태수의 명령에 관군들은 더욱 거세게 백성들을 진압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분노로 들끓는 백성들의 힘은 강대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들고 일어나 관군들에게 맞섰.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박문수는 단상 위에서 태수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조태수! 내 죄악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악행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내 죄를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사죄하라. 하지만 태수는 분노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듯했다. 닥쳐라. 저 역적놈을 당장 끌어내오게 가두어라. 관군들이 다시 한번 박문수를 향해 달려들었. 그때 백성들이 박문수를 에워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암행어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의 결연한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박문수는 백성들의 용감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백성들과 함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태수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태수는 더욱 극악무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더욱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케 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백성들의 함성에 태수 조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 분명히 자신이 다스리는 나약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분노의 찬맹수가 될 줄이야. 태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쏴라! 저 역적들을 향해 화살을 쏴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태수의 광기 어린 명령에 관군들은 활시위를 당겼. 날카로운 화살촉이 박문수와 백성들을 향해 빗발처럼 쏟아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효령의 마법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부채에서 쏟아져 나온 강력한 바람 장막이 화살들을 모두 튕겨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은 역으로 관군들을 덮쳐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만들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백성들은 더욱 맹렬하게 관군들에게 돌진했다. 맨손으로, 농기구로, 심지어 맨몸으로 관군들에게 맞서는 백성들의 투지의 관군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단상 위에서 백성들을 격려하며 외쳤다.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우리 편이다. 저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우리의 삶을 되찾읍시다. 박문수의 외침은 백성들의 투지에 불을 지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관군들을 압박해 나갔다. 태수는 사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안 돼. 이렇게 질 수는 없어. 내 권력, 내 재물 모두 빼앗길 수는 없어. 태수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밀 통로를 통해 관아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병력, 바로 정예 사병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은 갑옷으로 무장한 사병들이 우르르 관아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등장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검은 갑옷의 사병들이 관아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을 잃은 사람들처럼 비틀거렸. 그 원인은 바로 효령의 마법이었다. 효령은 부채의 마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사병들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악행을 멈추게 해주겠어요. 효령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광장에 울려 퍼졌. 사병들은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태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관군들은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었다. 태수는 혼자 남겨진 채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 박문수는 백성들과 함께 관아로 진격하여 태수를 체포했다.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수는 결박당한 채 광장 단상 앞에 꿇어 앉혀졌다. 분노한 백성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박문수는 단상 위로 올라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탐관오리 조태수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호성을 터뜨리며 승리를 기뻐했다. 오랜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의 광장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사건은 신속하게 조정에 보고되었다. 임금은 박문수의 공을 치하하고 태수 조태수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을 엄벌에 처했다. 빼앗긴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새로운 어진 관리가 구평골에 파견되었다. 구평골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박문수는 다시 낡은 서원을 찾았다.
강당 한가운데 놓인 부채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효령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문수는 부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나직하게 속삭였다. 효령, 이제 자네의 원한은 풀렸소. 편히 쉬시오. 그 순간 부채에서 따뜻한 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귓가에 작고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암행어사님.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효령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고요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부채는 더 이상 마법을 지니지 않은 평범한 부채로 돌아갔지만 박문수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효령이 남긴 마지막 인사였다. 박문수는 부채를 서원에 놓아두고 조용히 서원을 나왔다. 구평골에는 더 이상 어둠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정의가 구현되었고 억울한 영혼은 해방되었다. 박문수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구평골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가슴 속에는 효령과의 약속,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